자, 일단 어제 한국 증시 네.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저 제목을 다행이야 K 증시라고 적었는데요. 어제 다행히 코스피는 양봉을 냈습니다.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면서 이제 장을 보셨을 건데, 어제 사실 미국 시장도 좀 뜯어보면 테슬라의 수급 이슈가 조금 상당히 좀 강렬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이 좀 기계적으로 세게 나왔던, 생각보다 과매도로 나왔던, 어제 CNN 머니 이제 그리드 앤 피어 그 차트 보여드리면서 했던 게 이제 좀 진짜 공포 국면을 가 있었던 국면들을 보여드렸었는데, 확실히 좀 이제 공포 국면에서는 매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든, 뭐 이건 비단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황상을 다 판단을 하긴 해야겠지만, 어제 한국 증시는 또 2,600포인트를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단순하게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양봉을 좀 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차트 보시면, 이제 2,600포인트에 대한 이제 지지력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위에 보이는 2,700포인트의 뭔가 마디선 저항, 그리고 이평선 저항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사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현재 주도주로 판단되는 현대차, 뭐 자동차 업종하고 그다음에 조선 업종, 그리고 일부 업종 가지고는 저기를 뭐 세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DP 발표라던가 전망치라던가,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뭐 FOMC 전망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정황상 봤을 때 계속 급락도 없고, 지수로만 봤을 때는 급락도 없고 급등도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증시지만, 종목별로는 어제도 사실 좀 해볼만 했었거든요. 네. 한 섹터들 보면 어제 강했던 섹터가 실적 잘 나온 섹터들, 그리고 또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 섹터들은 어제 장에서도 사실 뭐 무다른 증시와 상관없어라는 모습들 좀 보여준 섹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보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네, 페이스북. 네, 이게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입니다. 근데 워낙에 기대치가 낮았는지는 몰라도 시간에서 지금 한 18%, 19%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600조거든요. 진짜 엄청나요. 600조짜리가 18%씩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 시장도 엄청난 변동성 안에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고, 오늘 우리나라 관련주인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어제 자이언트스텝 같은 또는 파라빌스 같은 큰 그림으로 메타버스와 게임 주식들이 사실 아주 고전을 좀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의 양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남았습니다. 이 정도 고비만 넘기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FOMC를 맞이하는데, 거기까지만 간다라고 하면 다행히 또 한 곱이 넘어가고, 어쨌든 5월 9일 날 뭐 러시아가 전쟁을 끝낸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정된 범위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또 뭔가 3차 대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돌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또 증시는 또 요동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대응하시고, 뭐 어제 좀 용감하게 뭐 이경민 팀장님 말씀대로 좀 시초가부터 자신 있게 붙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조금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또 줄여서 현금을 또 일부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의 주식을 하시면 심적으로 편할 거예요. 뭐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사실 아예 안 보시면 모르겠는데, 맨날 주식시장 오늘 내가 가진 주식이 얼마인지를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논하시기에는 멘탈적으로 굉장히 조금 힘들다기보다는 하루에도 좋다가 나빴다 굉장히 저기 반복하실 거예요. 그 조울증 걸린다 그러더라고. 지금 요즘 그래요. 네, 어제 시초가만 봤을 때는 엄청 안 좋았다가도 어제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쫙 밀어붙였거든요. 어제 드디어 중국 증시가 조금 바닥에서 양봉다운 양봉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그거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첫 번째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보시려면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장기 투자로 돼야 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뭐 좋은 종목들 많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20개 정도 보면 사실 답이 있어 보이는 주식이 이제 현대기아차고로 빼고는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섹터 트레이딩 장세도 한번 대세 상승장 겪었고, 그 다음에 조금 하락장 겪었고, 이제
이제 순환매 장세, 우리가 그 지긋지긋해지는 박스피 장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장세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박스피를 예전부터 오래 주식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2000년, 한 2013년, 14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엄청 박스권 장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상승과 하락 박스권 장세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 예전부터 주식하셨던 분들이 한 10년 전에 쌓았던 경험치를 지금 한 1, 2년 동안 압축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 일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네.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란다. 메타버스 이야기 하시니까 유니티하고 로블록스 봤더니 로블록스는 뭐 30불로 빠져 있고 120불인가 130불 가던데 이렇게 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다음에 유니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68불 대. 야,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 주식 많이 산 한국 투자자가 많이 산 미국 주식들 보면 팔란티어 테크도 팔란티아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빠졌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스타벅스나 디즈니도 사실 스타벅스 기술주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기술주인 양.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임루시님 입원 중인데 생방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 안 좋으신가 보네요. 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좀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공시 있는 어제 것들, 공시들 주요 몇 가지 좀 공시들. 보겠는데요. 네. 오늘은 뭐 누가 봐도 오스템 임플란트 시초가가 얼마 형성될지에 대해서 애들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거래 재개 결정이 어제 났습니다. 거래 재개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 이상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정지 전 종가에서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200%까지, 플러스 100%까지니까 이제 2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7만 원부터 28만 원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시가 또 나왔죠. 어제 300억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6개월에 걸쳐서 300억 하는 거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엄청나게 뭐 상한가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유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 거래 정지 뉴스 나왔을 때만 해도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봤더니 1월 1, 2, 3월 달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어제까지도 이제 어제 마지막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까지도 비껴 나가서 딱 뭔가 시장이 안정될 때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거니까 정말 새옹지마 같습니다. 어쨌든 그 변동성 뭐 심적인 고생 당연히 하셨겠지만 뭐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식시장에 계속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또 엄청 변동성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을 주식인데 어쨌든 뭐 다시 거래 재개된 거에 대해서 기존 주주분들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부디 오늘 시초가가 저도 굉장히 아침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이거는 뭐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다만 경험상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재개가 되면 조금 하락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서. 근데 그치. 일단은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자사주 매입 공시도 나왔고 하니까 뭐 사실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초반에는 아마 무조건적으로 팔기보다는 지켜보자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또는 유동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들은 뭐 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아침 공시가 조금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공시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회수가 일부 해제가 됩니다. 네, 187만 주니까요. 적은 양은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보면 사실 이 보호회수가 풀리는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최근에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상 보면 사실 거래량이라던가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무조건 보호회수 물량 나온다고 팔지 않거든요. 네, 팔지 않고 사실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우려를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정작 상장을 하면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호회수 상장한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이제 유통 물량이 좀 더 늘어난다는 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500만 주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합니다. 이것도 뭐 주가가 워낙에 좀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올 연말에 계속 공정 증설하고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또는 제 고객님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대부분 초과 배정까지 다 신청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물량 나온다고 팔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제도 뭐 이제 뭐 보험회사 대표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솔직히 상승률만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보다 낫다라는 평들이 사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수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계속 파운드리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을 좀 하고 있어서 뭐 반등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송도 또 공장 또 올해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또 거기에 맞는 또 실적을 또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CMO나 사실 똑같거든요.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줘, 약 이렇게 만들어줘. 이거 똑같은데 이제 그 기술 이제 업종만 다를 뿐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대형주 중에 DLENC라고요. 오늘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됩니다. 일단은 무상증자 물량 상장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장이 되더라도 뭐 크게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과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런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신도기현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회사인데요. 어제 무상증자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어요. 그래요? 네, 희한하네. 보시면 좀 작은 종목이죠.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100% 무상증자 공시였는데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제 먼저 주가가 쭉 올랐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시 나오면서 쫙 팔죠. 네,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신주 배정일이 이제 한참 뒤일 건데요. 신주 나오는 날이. 그런 주가가 계속 재미없다면 무상증자 물량 상장할 때쯤에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기술적인 반등 측면에서는 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DLENC도 먼저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DLENC도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관점에서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신도기현 같은 경우는 이게 2020년? 20년에 신규 상장한 주식인가 보네요. 7월 달에. 네. 계속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근데 아까 우리 오스틴 임플란트 정말 그 주주분들 얼마나 인구의 세월을 보냈어요. 몇 달간. 네. 근데 이 뉴스 보니까 오스틴 임플란트 종목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오늘 또 뭐 나온 게 우리은행에서 500억 네. 횡령. 이게 참 비슷한 규모가 많아요. 직원들이 회사 돈 빼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날리는 경우. 뭐 2월 달인가에 또 계양전기인가 그 회사도 있었고 뭐 계속 지금 거의 매달 횡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다 선진국 증시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도 뭐 이제 계속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당장 되긴 좀 어렵거든요. 사실 뭐 또 이제 절차들이 있고 최소 아무리 빨라도 2년 정도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점차 좋아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종목 리포트 관련한 좋은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있으면 한번 점검해 네. 주시죠. 일단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 뭐 가볍게 같이 할 건데요. 요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코로나 해방일지라는 리포트인데요. 어제 저도 오랜만에 정말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은 거. 나도 요새 식당 가면은 우리 여의도 정말 쪽에 처음 봤어요. 바글바글 돼요. 와. 저는 이제 광화문 근처에서 하는데 초저녁이었거든. 초저녁인데 2차 갈 수 있는 곳이 자리가 없는 거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근 2, 3년 내에. 그리고 정말 뭔가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 그리고 이제 보복 회식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보복이라는 말도 좀 뭔가 성이 안 차는 듯한 회식, 그런 모습이었어요. 뭔가 분노에 찬 회식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로 사람들이 그동안 쌓았던 우라를 막 터트리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약간 진짜로 오랜만에 정말 북적북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사실 그래서 최근에 하이트진로 주가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요 코로나 해방일지라는 걸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됨에 따라 여행, 레저, 문화예술, 음식, 숙박업 뭐 종목에 따라서는 하이브는 좀 밑에 있고 JYP는 뭐 좀 좋은 모습 그려주고 있고
있고 뭐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뭐 좀 약간 횡보하고 있고 뭐 일부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계속 이제 리오프닝 큰 틀 안에서의 리오프닝은 계속 좀 당방위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 GDP 전망치 나오는 것도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들도 일단은 수출이 조금은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내수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치들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수출주에 배팅하기보다는 내수주라던가 여행 관련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자 관련 주식들 충분히 다시 봐도 개선에 대한 여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나오는 것들 봐도 여행 상품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뭐 항공 주식들도 충분히 뭐 지금 유가가 좀 높은 게 좀 부담일 수 있긴 합니다만 제주항공이나 뭐 이제 LCC 증권사, LCC 항공사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제주항공 같은 저가 비용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쪽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리오프닝 주식들이 더 갈 수 있을까? 혹은 이때 이제 매도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리오프닝 주식들이 또는 소비 주식들이 너무 과열이다. 너무 막 기대감만 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매매할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황 팀장님하고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리오프닝 주도 가운데서 안 올랐던 것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쪽 아니겠냐. LG생활이나 뭐 이런 것 보면은 참 바닥이에요. 아직도. 아직 바닥이죠. 바닥이고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를 커버리지하는 증권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리지 했다는 거는 실적이 목표 주가가 지금부터 룸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지금부터 했다라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실적은 개선세는 보여준다 정도니까 뭐 이제 조금 화장품 주식,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싸움하기 참 좋은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또는 다른 이제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은 이미 조금 더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식들도 조만간에 한번 또 제가 이제 매매 타이밍이 되면 설명해 드릴 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포트 한번 좀 볼까요? 종목들 어제는 뭐 특별하게 시장에 대한 변수보다는 이제 이제 개별 종목 리포팅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조금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서 좋았던 LIG 넥스원을 좀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요. 잠시만요. LIG 넥스원 우리 일단 방산주로 봐야 되겠죠?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인데요. 지금 우주항공 섹터를 크게 좀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리포트 제목 자체가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이고 이제 수주가 계속 밀려들고 있고요. 수주가 아마 23년에 20% 이상 늘어날 걸로 수출 사업이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수록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싸지는 거고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우주항공은 내수주에서 정말 확실한 성장주로 테마주에서 성장주, 내수주보다는 테마주에서 성장주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슨이 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에서 어제 좀 큰 폭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누리호 발사와 더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주식도 이제 바닥에서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세트랙아이, 세트랙아이도 아직은 이제 좀 뭔가 위에 저항이 걸리긴 하지만 이제 바닥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예 지금은 좀 사실 좀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 눌림목자리나 아니면 아예 돌파가 나오면 좀 뭔가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우주항공 섹터들은 일단 상반기 내내 자율주행하고 우주항공 섹터들은 한 5월달, 6월달 정도까지는
일단 해볼 만한 구간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삼성 엔지니어링 저도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수익성이 개선이 확인됐다. 이번에 수주 실적 발표하면서. 그리고 이제 잔고 확대가 중요한데 이제 결국 수주거든요. 수주.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해외 수주는 2022년 말부터 가시화될 거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22년 2분기 시작됐잖아요. 이제 2022년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뭐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이미 주가는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한번 3월 말 4월 초에 이렇게 빠졌고 어제 그제 뭐 바닥에서 이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말씀드렸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요게 박스권 상단이 한 28,000원 정도가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 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수주라던가 실적 개선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실적 개선세가 계속 늘어나느냐. 가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재무적인 요인이 될 거고 또는 기술적으로는 이게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느냐 근처에서 그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 리포트를 여러 군데를 봐도 일단은 수주라던가 실적 개선세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중소장대 기업들은 관성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10년 동안 쉬다가 이게 여기는 짧지만 이게 주봉으로 보면 정말 10년을 헤맸어요. 10년을. 여기 보시면. 네, 10년을 헤맸습니다. 10년을. 이게 2016년부터고요. 저거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년을 헤매다 이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참, 네, 진짜 저 고점에서 들고 있으셨던 분들을 얼마나 네. 소린 씨를 본 거예요, 저게? 네, 10년을 헤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요만큼 이제 겨우 2배 났습니다. 아직 대시세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작은 시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히 타이밍만 잘 맞으면 단타나 또는 중장기 투자의 초입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뭐 파동 보신 분들도 뭐 1파하고 지금 쉬는 2파 정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 중에서 GS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반대로 조금 안 좋았던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게요. LG 디스플레이 참 어려운 주식인데. 네, 제목도 천수답. 이게 천수답이 이제 특별히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준 비만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이제 논이나 밭을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 천수답 증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있어야 되는 증시,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수답 증시 가깝기는 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고 좀 약간 답답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고요. LCD 따라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WOLED 사업으로 계속 뉴스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사들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이렇게 회사 그룹 자체가 전장 회사로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통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하반기 OLED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인데 이게 사실 중국이랑 경쟁도 좀 계속해야 되고 OLED 수율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헤쳐나갈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매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기회비용 측면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개선이라던가 기술적으로 뭔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일단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좀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여기를 극복하고 올라가려면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받쳐줘야 되고 실적이 받쳐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보고 뭔가 거래량도 터지고 그러는데 뭔가 중간중간에 애플 이슈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그거는 우리가 베팅의 영역이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까지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실적 장세라 실적이 모든 걸 좌우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런 게 있네요. 시장은 현명하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미리 그렇죠. 모든 걸 다 어떻게 알았는지 네. 다 그죠? 반영이 네. 주가에 되고 네. 있다는 거.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